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내란 특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다시 소환을 했는데요. 오늘 출석하는 장면 보고 오시죠. 계엄문건 챙기는 장면 시민이 반복하는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요? 고생 많으십니다.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의원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네, 기자들의 질문에 별말 없이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어떤 질문에 집중하는 걸까요? 일단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가 있는 것만큼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비상계엄을 알았는지 그리고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여부, 실질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일종의 공모행위라든가 방조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이제 추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특히 예전에는 한 전 총리가 나는 적극적으로 말렸고 반대했다라는 취지의 진술했지만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건의한다거나 또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위법을 알면서도 이걸 묵인하고 국무회의를 열고 그 절차를 도왔는지 여부, 특히 사후적으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이 국무위원들의 어떤 부서행위라는 문건을 만들었고 그것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국무회의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도 이제 집중적으로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한마디로 내란의 공범인지 방조범인지 도왔는지 위법성을 알았는지 역할 가담을 했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질문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 달 전에 이미 소환 조사를 한 번 하고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재소환인데 그 사이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잖아요. 여기서 어떤 추가 혐의를 소명할 것들이 발견이 됐을까요? 적극적인 어떤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됐는지는 확인할 여지가 현재로서는 작지만 예. 그럼에도 특검에서는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받아서 이 명령을 수행하려는 일련의 정황들을 확인하고자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비상계엄 전후로 통화를 한 사람들과 관계인들과 모여서 한 여러 가지 대화들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는 실제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해서 이 절차적인 하자, 위법성을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일련의 도움을 줬다. 또는 위법성을 알고 도왔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공범으로서의 역할을 관여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 특히 나아가서는 그 당시에 비상계엄과 관련한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는 모종의 어떤 행위나 명령과 관련해서 이것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 네. 특히 비상계엄 전후로 다른 국무위원들도 참석을 했는데 이 국무원들에게 각자 어떤 역할 부담이 주어졌을 수 있고 이것을 국무총리가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대통령실 CCTV를 확인하면 비상계엄 문건을 2개를 들고 있고 또 사후적으로 회의가 끝나고 나서 또는 국무회의를 가장한 어떤 여러 가지 모종의 회의 절차가 끝나고 그 문건들을 회수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예. 그 문건들을 실제로 받고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이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만큼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이야기한 진술과 지금의 상황의 진술이 달라졌는지도 확인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서 계엄 표결 방해 의혹 조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도 확인을 했다고 해요. 이 부분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결을 하지 말도록 윤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지 여부,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는지 여부, 추경호 원내대표와 통화했을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과 어떤 답변을 서로 주고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국민이 힘의 역할에 대해서 모종의 어떤 역할을 당부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어떤 업무를 해야 되고 어떤 지시가 있었고 대통령이 무엇을 요청했는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렇게 해제 결의에 대해서 방해를 하거나 조금 늦춰달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 당사로 오라고 한다거나 국회로 오라고 한다거나의 혼선이 의도된 혼선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치로 그냥 혼선이 발생한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무총리로서 당에 어떤 모종의 역할 분담을 시켰는지가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재소환인 만큼 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어떤 시각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특검이 그와 관련해서 지난 3월에 이 한덕수 전 총리가 탄핵소추가 됐을 때는 기각이 됐잖아요.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법원에서 판단이 어떨 거라고 보세요? 그 당시 탄핵 심판문 결정의 기각의 주된 근거로는 이런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증거가 부족함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그 증거를 이 특검의 수사 결과 보완해서 찾아냈다라는 게 특검의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알고 위법성을 인지하고 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하십시오, 국무위원들을 부르십시오라는 행위를 통해서 또 일부 국무위원들은 부르고 일부는 부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무위원들의 어떤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라는 부분이 윤 전 대통령의 2차 구속영장의 범죄의 사실로 들어가 있는데 네. 이 영장 단계에서 범죄의 사실이 소명됐다라고 일부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이 인정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진술이 있고 특히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의 신빙성이 CCTV를 확보하면서 많이 깨졌습니다. 네. 그 당시에 나는 문건을 보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과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했는데 CCTV는 다른 정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전 총리가 수사에 진실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본인의 방어를 위해서 허위 진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허위 진술할 동기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이미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행위들을 통해서 도우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네. 사후적으로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니냐. 특검은 관련된 증거를 수집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의 증거 부족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검 브리핑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탄핵이 기각된 때와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명시한 건 뭐 수사에 자신감을 어느 정도 드러낸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다만 실제 오늘 조사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가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적부심에서 기각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고 이상민 전 장관처럼 단전 단수 지시를 안 받았습니다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한다면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고요. 예. 다만 신경의 변화와 변호인들과 이 변호 전략을 다시 세워서 인정할 부분 인정하자. 그동안 내가 이런 취지로 거짓으로 대했지만 실제로는 문건도 받고 그 지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입장을 변모한다고 한다면 예. 구속영장 청구는 안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가 관련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백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내란에 어떻게 보면 중요임무 종사와 또는 방조범이 성립하고 이건 중대한 범죄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특검에서는 일부 사실이 자백된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국무위원 가운데 이제 구속이 되어 있는 이상민 전 장관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로라면은 곧바로 이제 특검이 곧 기소를 할까요? 구속기한이 21일이 마감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도 오늘 지나서 내일 모레는 안정적으로 기소하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미 구속적부심 기각도 있었던 만큼 이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는 특검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고 그와 관련한 역할 가담을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네. 이상민 전 장관이 법정에서도 무죄 취지로 부인을 할지 또는 인정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어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고요. 진실 공방도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500만 당원 명부 다 달라고 한 적이 없다.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일부의 명단을 대조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당원 명부는 당의 심장이나 다름없다. 절대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대치하고 있거든요. 뭐가 진실이죠? 일단 특검 측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명부 자체를 받아서 외부로 반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명부와 우리가 통일교로부터 확보한 명단을 비교 대조하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동일성 여부만 일치 여부만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겠다. 그러니까 당사 밖으로는 가지고 가지 않겠다. 이것을 외부적으로 명단을 유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약속은 또 믿을
믿어야 되는 것이 또 온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당 입장에선 당원들은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는 헌법상 비밀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 만큼 좀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 중요한 자유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지금 협조하지 않겠다. 이거 전체 명분은 제공할 수 없다라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을 통해서 발부된 것이고 또 수사의 핵심 상황이고 예. 특히 문자 메시지로 그 윤 전 본부장이 뭐 윤심은 어디에 있느냐, 통일교 명단 얼마나 필요하냐, 그 사람들 얼마나 필요하냐라는 명시적인 그 객관적인 물증이 있는 만큼 실제 특정 기간에 통일교 교원들이 얼마나 당원으로 들어왔는지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거든요. 예. 접점을 찾아서 이미 제출 형식이든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완 조치를 하든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적어도 실제 이 혐의에 대해서 수사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새롭게 나온 증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이진우 전 이 수방사령관의 운전 부사관이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계엄 다시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을 쏘더라도라는 언급도 있었다고 진술을 하는데 이게 재판에서 나왔던 거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이 나오고 입장이 번복됐습니다. 수사기관에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지만 법정에서 선서하고 나서는 그때 그렇게 모른다고 이야기한 것이 내 자신이 부끄러웠고 이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이제 고통을 받았다. 지금이라도 이제 진술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진술이 왜 번복됐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예. 그 당시에 직접 운전부사관이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전화 왔다라는 그 상간의 내용도 확실히 들었고 또 총을 쏴서라도 들었고 계엄을 다시 2번, 3번 하면 된다라는 명확한 내용들을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함으로 인해서 예.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이 헌법재판소나 내란 사건에서 이제 반박하는 내용 중에 실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계엄의 선포,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일 뿐 상징적으로 이런 포고령을 썼을 뿐 실제 집행의 의사가 없었습니다. 예. 이런 진술을 완벽하게 깨트리는 진술이겠죠.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또 비상계엄을 할 거고 2차례, 3차례까지 할 정도로 계엄을 실제 실행할 의지가 굉장히 높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방증할 수 있는 진술이기 때문에 호수의 그림자라거나 계엄령과 관련해서 계몽령이라거나 이런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는 진술이고 예. 이 진술은 이진우 전 사령관의 이 수방사 부관뿐만 아니라 운전하는 이 부사관 역시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은 떨어지지만 구체성이 있고 진술이 변화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이 진술의 신빙성도 매우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진술 중에는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말했을 경우에는 피해가 갈까 봐 좀 걱정이 됐다라는 것도 합리적으로 예.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어서 김건희 특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조사가 있었고요. 지금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경우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선물을 건네받았지만 잃어버려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특검 브리핑을 보면 기존 진술과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그 부인하는 진술의 신빙성이 허위 진술이라고 특검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물건을 받았고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된 정황으로는 관련된 통화 내역이 존재를 하고 실제 샤넬과 관련해서 윤 전 행정관이라는 사람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 또 이 신발을 바꿔가는 행위들을 통해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교환을 했다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예. 전성배 씨가 실제로 받았고 청탁도 전달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잘 받았다는 전화까지 서로 교환할 정도로 실제로 알선수재의 구체적인 범죄가 혐의가 소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으로 이것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고 중대한 범죄로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고요. 알선수재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이 검진법사와 관련해서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앞서서 남부지검이 이제 압수수색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현금 다발 관봉권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이게 이제 특별한 그 한국은행 띠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분실한 것으로 또 알려졌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도저히 사실은 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예. 않습니다. 그 당시 보도에도 발견했다. 그리고 띠지의 정보를 통해서 추적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띠지의 중요성을 수사기관이 모르지 않았을 거고 이 현금을 세다가 분실을 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증거를 분실했다는 것은 상정하기가 좀 어렵고 업무상 과실이나 적어도 아주 중대한 실수이고 나아가서는 혹시라도 모종의 증거인멸에 대한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이것을 뭐 사진으로 이제 다 보관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분실했다고 하더라도 이 수사에 큰 영향은 끼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중요한 단서에 대한 증거 보관에 대한 분실은 수사기관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감찰 지시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감찰 지시도 너무나 늦게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실수로 한 것이 맞느냐라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고 어느 일이든 실수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적정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번 관복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서는 이건 특검 수사 사항은 아니고요. 이전에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다 일어난 일이고 이미 기소된 사안이다. 특검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법무장관이 특별감찰 지시를 했으니까요. 이 결과는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김건희 씨 원래 내일 3차 소환 조사가 있을 예정인데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적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일반적인 건가요? 보통은 변호사들이 이제 문서 형태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데 자필로 작성했다는 것은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아픕니다.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읍소하는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자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건강상의 이제 진단이나 의사의 소견이 중요한데 그런 내용들이 불충분하다고 한다면 특검으로서는 그냥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이 소환 조사를 미뤄주거나 이 철회할 수는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건강상의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객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변호인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전력도 있고 실제로 섭식을 잘 못한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서 기력이 많이 피폐해진 것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이동하는 소환 조사는 좀 불가피하다면 또 방문 조사는 어떨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특검에서는 아직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진술들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네. 필요성이 인정되면 뭐 시기를 조율하든가 방법을 조율해서든가 소환 조사는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우울증으로 아산병원에 입원한 전력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입원까지 필요할 수준이냐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실제 입원 치료했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또 소환 조사에는 응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일 뿐 소환 조사, 방문 조사는 또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일단 21일로 그래서 다시 소환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